주제는 신장을 파쇄할 수 있는 4가지 견과류. 오후 34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며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신장, 이 작은 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는 음식들 중에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견과류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만 잘못 섭취하면 신장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먹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줌, 출근길에 간식으로 한 봉지, 저녁에 맥주 안주로 또 한 봉지. 이렇게 무심코 먹는 견과류가 우리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을 받아야 하고 심한 경우 신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으며 식이섬유가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장점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오늘은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4가지 견과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견과류를 섭취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견과류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종류 중 하나죠.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아몬드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매우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염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기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생아몬드보다 볶은 아몬드의 옥살산염 농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 줌씩 아몬드를 먹는데 이미 신장 결석 경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노폐물들이 쌓여서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견과류죠. 하지만 캐슈넛에는 인이 매우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 질환자들은 인 수치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캐슈넛을 무심코 먹다 보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혈액 내 인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석회화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며 뼈가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캐슈넛의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캐슈넛은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신장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의 수분이 축적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동시에 신장 질환이 있으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로 제게 온 고민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5살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왔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안심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많이 먹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아몬드와 캐슈넛을 섞어서 하루에 2~3번씩 한 번에 한 줌 이상씩 먹었다고 하네요.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에 갔더니 신장 결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장 기능 수치가 이전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견과류 과다 섭취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답니다. 이분은 지금 견과류를 완전히 끊고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 이미 손상된 신장 기능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후회하고 계십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견과류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호두 역시 옥살산염 함량이 높은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만큼은 아니지만 매일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호두는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좋은 지방이라고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비만은 신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호두의 단백질 함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 질환 환자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체중 킬로그램당 0.8g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데 호두를 조금만 많이 먹어도 이 기준을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연두색의 예쁜 색깔과 독특한 풍미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견과류죠. 하지만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칼륨은 신경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심하면 급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피스타치오 역시 인 함량이 높아서 신장 질환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어서 나트륨 섭취량도 늘어납니다. 맥주 안주로 피스타치오를 먹는 분들이 많은데 알코올 자체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데다 짠 피스타치오까지 먹으면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부하가 걸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견과류의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신장 결석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적당량의 견과류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적당량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루 견과류 섭취 권장량은 손바닥에 가볍게 한 줌 정도, 약 20g에서 30g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견과류의 영양학적 이점을 누리면서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한 후에 견과류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사구 체역과율이 낮게 나온 경우에는 견과류를 제한하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도 옥살산염이 높은 아몬드와 호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는 가능한 한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소금으로 간이 된 견과류는 맛은 좋지만 나트륨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를 먹을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신장 결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견과류를 볶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유해 성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생견과류나 가볍게 볶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가지 견과류만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여러 종류를 골고루 섞어서 먹으면 특정 성분의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자는 이것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견과류 섭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어 신장 건강을 지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자는 칼륨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도 제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신장 기능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미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대로 꾸준히 복용하고 식단 관리와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일부 진통제나 소염제도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신장 건강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견과류, 아몬드, 캐슈넛, 호두, 피스타치오는 분명 영양가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할 식품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든 정보가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좋다고 하는 음식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장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견과류를 먹더라도 적당량을 지키고 무염 제품을 선택하며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내 신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미래의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오늘부터 더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